광양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어린이 보육재단이 출범 2년째를 맞았습니다. 여러 성과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늘고 있는 여수 원도심 일대에 건물 신축 공사가 활발합니다. 하지만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 4.3 수영인 재심 재판에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사실상 무죄 구형이 내려진 가운데 한 달 뒤 최종 선고가 내려집니다. 순천시가 습지 정책을 통해 남북교류 활성화에 나섭니다. 내년 습지관리자 워크숍에 북한 관계자가 참석할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해양공원 일대 관광객이 늘면서 건물 신축 공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안 무너짐이나 소음 등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5층짜리 다세대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 여수 원도심의 한 공터입니다. 올해 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공사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집안이 약해 공사를 시작하면 무너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담이 다 요즘 무너지는데 여기 되겠는가? 지금 마당이 다 금이가 있는데. 인근의 또 다른 공사 현장은 시멘트 계단을 받치고 있어야 할 공간의 흙이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민들과 통행객들은 계단이 무너져 내릴까 노심초사하며 아슬아슬하게 오가야 합니다. 최근 오래된 건물이 많은 여수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편의시설과 지가 상승을 위한 건물 신개축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다 조망이 좋은 원도심 한 동의 건축 허가 건수는 4년 만에 8배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땅이나 벽에 금이 가거나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단층 주택이 많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다세대 건물들이 들어서자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한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설계 전 환경 영향 평가를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데도 현행법상 절차에 따라 신청을 했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주가 얼마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라, 보링 조사라든가 이거는 없고요. 건축사들이 자기들이 책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거든요. 전문성이 우리는 떨어지잖아요. 몰려드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좋지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시가 습지 정책을 통한 남북 교류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오늘 동아시아 람사르 센터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습지 보존을 위한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북한 지역 습지 보존을 지원하고 있는 한스 자이델 재단을 통해 내년 4월 열리는 습지 관리자 워크숍에 북한 담당자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올해 10대 사건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이 시민 3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주 의원 주택 보유 논란과 음주운전 적발이 1위에 선정됐고 지역 종합병원인 성심병원 폐업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3위부터 5위까지에는 여순사건 70주기와 상포지구 특별감사, 무소속 시장 당선 및 지방선거 결과가 선정됐습니다. 또 박람회장 사후활용법 개정과 웅천 택지개발 투기 무산, 산단 안전사고,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낭만포차 예산 삭감 논란 등이 지역의 주요 사건으로 꼽혔습니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한 광양시가 전국 처음으로 만든 어린이 보육재단이 출범 2년째를 맞았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출범해 초기 연착륙하고 있다는 평가인데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출범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어린이 통학 차량 내 갇힘 사고 예방 시스템, 이른바 띵동카 도입은 인사혁신처의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지금까지 12개 보육 사업을 추진한 재단은 5개년 운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세 이하 아이 전용 어린이집을 포함해 15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존의 행정에서 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육 현장 중심의 시책 사업을 민간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현안도 남아 있습니다.
영유아는 물론 어린이, 더 나아가 청소년 교육까지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다양한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한 현장 중심의 사업 발굴도 필요한 대목입니다. 보육재단 자체가 이 보육에만 묶여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초등학생 그리고 나아가서는 청소년까지 그렇게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어야 되겠다. 광양시에서 한 해 5억 원을 출연하고 후원금으로 12억 원가량이 모였지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과제입니다. 민관협력 보육정책을 위해 출범한 어린이 보육재단. 실제적인 지역 보육정책에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의 벌금을 200만 원으로 결정하고 약식 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벌금액을 법정 최고 수준인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지역 안전지수가 2단계나 상승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 지역 안전지수를 보면 전남의 자살 사망자 수는 474명으로 전년보다 88명이 줄었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도 4.6%가 감소하는 등 자살 분야의 지역 안전지수가 3등급으로 5등급이었던 전년보다 2단계 상승했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음독 자살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 보관함을 14개 시군, 83개 마을에 2,300여 개를 보급하는 등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에 대한 홍보 강화가 주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과 관련이 깊은 제주 4.3 수영인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사실상 무죄와 같은 공소기각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70년 동안 이어진 수영인들의 한이 뒤늦게나마 풀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찬년 기자입니다. 재판을 끝내고 법정을 나오는 제주 4.3 수영인들. 밝은 표정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감격에 겨운 듯 얼싸안기까지 합니다. 검찰이 생존 수영인 18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소 제기를 사실상 무효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기쁘고 날개가 없어 못 날 정도로 지금 막 몸이 움찔움찔합니다. 너무 반갑고 즐겁고 참 좋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판결 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아 70년 전 군사재판에 대한 공소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며 공소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자체가 당시 재판이 불법임을 인정한 것인데다 검찰도 공소 기각 판결을 요구하면서 최종 선고에도 이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검찰의 항소 가능성도 매우 낮아졌습니다. 사실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한 것과 거의 동일한 구형을 한 것이고요. 1948년, 49년에 재판이 불법적이었음을 검찰이 스스로 자인한 구형이었습니다. 70년 만에 극적으로 이뤄진 4.3 수영인 재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재판부는 한 달 뒤인 다음 달 17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2일 여수의 한 여객선 터미널 앞에서 A씨를 강간치상 혐의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검거 2일 전 A씨가 대전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전자발찌를 끊은 뒤 서울을 거쳐 여수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를 마감하는 저희 여수 MBC 12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새해에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지역 발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희 여수 MBC도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어둡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조명하고 각 부문의 동반 성장을 이루는 데 선도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산단 건설업협의회 김종기 회장외 일동 150만 원, 순천시 도사동 대광 GA 그린웰 아파트 33통 주민 일동 121만 1,000원, 여수시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사택 부인회 일동 100만 원, 여수시 낭만포차 30번 100만 원, 순천시 왕조 일동 부산 위브 아파트 201동에서 203동 주민 일동 84만 4천 원, 순천시 덕연동 6통 주민 일동 36만 5천 원, 순천시 순천효산고등학교 사무행정과 1회 2일동 30만 원, 순천시 조곡동 7통 주민 일동 28만 5천 원, 순천시 덕연동 19통 주민 일동 27만 원, 순천시 왕조 일동 노인 일자리 어르신 일동 15만 원, 순천시 도산동 간동마을 22통 주민 일동 14만 원, 여수시 서강동 본강 제1경로당 회원 일동 10만 원, 여수시 서교동 여수원예농협 고객 일동 4만 2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수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시민들이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이순신 광장과 쌍봉 사거리 등 두 곳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장비는 모두 4가지 색으로 미세먼지 상태를 알려주고 구체적인 미세먼지 수치와 온도, 습도 등의 기상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내년 개관 예정인 순천 에코에듀 체험센터에 철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됩니다. 순천시와 전라남도 교육청, 현대제철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5월 순천 에코에듀 체험센터에 모두 2억 5천만 원을 들여 철제 공공예술작품 4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작품 공모에는 전문 작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응모할 수 있으며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달 말 올해 도세 징수 목표의 98%를 달성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지방소비세 등 모두 1조 1,037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지난달 말까지 1조 863억 원을 거둬들여 징수 목표액의 98.4%를 달성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국 1위를 차지했던 도세 징수율 98.3%를 초과한 실적입니다. 전남도는 또 이번 달 징수 예상액 840억 원을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420억 원이 늘어난 1조 1,7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세납액 줄이기와 징수율 높이기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청년 서포터즈단을 모집합니다. 광양시는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생생한 목소리를 SNS로 널리 알리고 청년 정책에 대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광양시 청년 서포터즈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인원은 30명 내외이며 광양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가 겨울철 목조문화재 화재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동절기 화재 위험으로부터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경비원 배치와 문화재 돌봄 사업 등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목조문화재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도 내에서는 사찰과 향교, 서원, 가옥 등 국가지정 55곳과 도지정 218곳 등 목조 건축물 273곳이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해 공무원 할당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양시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5만 3,140명으로 조사된 가운데 광양시가 인구 늘리기에 나서면서 공무원들에게 전입 인구를 할당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실제 거주자의 전입을 추진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